미국 주식도 상승, 하락, 방향 투자하세요. 미국 주식 옵션 수수료 계약당 1달러, 실시간 시세 최대 6개월 무료, 거래 시 300만 원 혜택까지. 자세한 사항은 이벤트 내용을 확인하세요. 미국 주식 옵션 거래도 역시 키움증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개장 전 알고 넘어갈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셀프 계산대를 없애는 리테일 업체들입니다. 국내나 해외나 리테일 매장들 가면 요즘 인건비 상승 문제 때문에 매장 직원이 계산하지 않고 셀프로 계산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셀프 계산대로 인해서 도난 문제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셀프로 계산하는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 계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또 셀프 계산대에서 술 같은 주류를 구매할 때는 이 직원이 와가지고 신분증 확인하느라 또 시간이 더 걸리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그 넷플릭스 계정 공유 단속 마냥 멤버십 카드 공유하는 걸 단속하고 있는데, 이제 코스트코 회원이 아닌 사람이 빌려온 그 멤버십 카드를 셀프 계산대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 코스트코에서도 셀프 계산대를 점점 치우고 아니면은 셀프 계산대에 오히려 직원을 더 배치하는 그런 상황이 현재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 기업들에서는 셀프 계산대를 도입해서 비용을 절감하려고 한 건데, 오히려 도난 문제가 계속 커지고 가끔 바코드 스캔이 또 잘 안 되면은 그냥 구매하려던 거 구매하지 않던가 아니면 그냥 계산 안 하고 그 서양에서는 그냥 막 가져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월마트나 코스트코, 그리고 또 달러 스토어인 파이브빌로 같은 데서는 셀프 계산대가 없는 매장이 도난 문제가 훨씬 적다고, 그래서 앞으로 이 셀프 계산대들 점차적으로 다 없앨 거라고 합니다. 매장에서 직원들이 이제 다시 계산대에 있으면은, 리테일 업체들 최근 한 1년 넘게 도난 문제를 계속 겪었는데 앞으로 이 도난 문제가 좀 줄어들면서 리테일 기업들 실적 회복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상당히 좀 재밌는 기사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셀프 계산대보다 그냥 사람을 쓰는 게 더 비용 측면에서 장점이라는 그런 소식이었죠. 두 번째 뉴스는 영국의 럭셔리 브랜드 버버리가 소비 둔화로 올해 재무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까르띠에랑 반클리프 아펠 같은 럭셔리 브랜드 갖고 있는 리치몬트 그룹의 그 부진한 실적에 대해 이야기했었는데, 오늘은 이 버버리가 개장 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지난 1분기에 버버리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이 18%였는데 오늘 발표한 거 보니까 이번 2분기에는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이 1%대로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중국 소비 둔화 영향도 있고, 그리고 이 미국 시장에서 특히 인플레이션이랑 거시경제 불확실성 문제 때문에 이 소비 둔화가 현재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버버리는 물론이고 LVMH, 캐링, 리치몬트 이런 명품 기업들이 전부 다 소비 둔화 우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면은 확실히 현재 미국 경기가 조금씩 악화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버버리는 영국 런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데 오늘 저조한 실적 발표 이후에 10%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자체 AI 칩인 마이아 100 공개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 오늘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AI 관련한 업데이트 내용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런 AI 관련한 이야기하면서 가장 눈에 띄는 발표는 자체 AI 칩인 마이아 100을 공개한 건데요. 마이아 100은 TSMC의 5나노 공정을 통해서 생산한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 애플에서도 이제 자체 칩인 M1, M2 칩 이걸 만들어서 자기들 제품의 사용 목적에 맞춰서 칩을 생산하다 보니까 이 전반적인 성능이 더 괜찮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자기들 애저 AI 인프라에 최적화된 칩인 마이아 100을 생산하겠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최대 고객 중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자체 AI 칩을 생산한다니까 엔비디아에 대해 좀 우려를 하는 목소리도 생기고 있어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거 만들었다고 이것만 다 쓰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 H100이랑 이제 새로 출시될 H200을 주력으로 계속 쓰면서 마이아 100도 조금씩 쓰는 거거든요. 당장 엔비디아의 우려는 될 요소가 아니고, 근데 또 장기적으로는 AI 칩 시장에 어쨌든 이렇게 새로운 제품이 출시된 거니까 엔비디아 AI 칩 가격 하락이 조금은 나중엔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네 번째 뉴스는 오늘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게 상당히 실망스러웠다는 소식입니다. 이 양국 정상이 만나서 웃으면서 사진 찍고
그리고 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젊은 시절에 샌프란시스코 금문교에서 사진 찍은 거 같이 보고 이런 거를 시장에서 원한 건 아니거든요. 뭐 반도체 제재 관련해서 어떻게 한다. 중국에서 보잉 737 맥스를 사준다. 아니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늘리겠다. 뭐 이런 걸 발표해야 되는데 그냥 양국이 좀 형식적인 그런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상당히 실망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 미중 정상회담 끝나고 기자회견에서는 이 시진핑을 독재자라고 칭하면서 좀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중 정상회담 이 기대감이 커지면서 중국 매출 비중이 큰 기업들이랑 중국 ADR 주식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 정상회담 결과가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받아들여지면서 프리마켓에서부터 현재 뭐 알리바바나 JD.com, 핀투어투어 이런 중국 ADR 기업들 실망 매물들이 쏟아지는 모습입니다. 혹시 중국 ADR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분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오늘 또 더 많은 분들 현재 와주시고 계십니다. 터노님, 스타티스님, 셀링스피릿님, 태훈킴님, 제퍼스키님, 영진김님, H천님, 부관참신님, 빙봉님 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 발표한 칩이 마이야 100, 이 AI 칩이랑 그리고 또 이 CPU도 하나 발표했거든요. 코발트 100이라고. 이거는 인텔 CPU와 경쟁을 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서버 자체에서는요. 오늘 장전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랑 장 마감 이후에 있는 주요 실적 발표 기업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월마트가 가장 중요한 실적 발표 기업이었고요. 실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약간 코멘트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알리바바 실적 뭐 괜찮았 나쁘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미중 정상회담 그 심리가 더 컸고요. 그리고 알리바바에서 원래 이제 클라우드 사업부랑 전반적인 사업들 이제 분할한다 했었는데 그 이제 대중국 제재 때문에 첨단 반도체를 수입하지 못하다 보니까 알리바바에서 클라우드 사업부 분할 철회했습니다. 현재 오늘 발표해서 그리고 메이시스 백화점인데 오늘 실적 상당히 좋았고요. 윌리엄스 소노마는 이제 접시랑 가정용품 그런 거 판매하는 기업인데 국내 매장에는 항상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 실적은 아직 발표가 안 돼서 체크를 못했습니다. 베스앤바디웍스는 미국의 이제 좀 연말 쇼핑 시즌에 되게 인기 있는 뭐 향수나 바디워시, 바디로션, 핸드크림 이런 거 파는 제품 매장인데 실적은 나쁘지 않았는데 가이던스가 약간 아쉬운 모습 나타났고요. 장마감 이후에는 반도체 장비 기업 대표적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실적 발표했고 할인 의류 매장인 로스스토어스 그리고 돌비 레버러토리스 국내 이제 돌비 영화관에 사용되는 그 다 돌비인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테일러 스위프트 영화나 비욘세 그 투어 그 영상들이 영화로 많이 제작되면서 현재 돌비 사운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해요. 그래서 이런 기업도 한번 체크해 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갭 실적 발표 있고요. 최근에 에버크롬비 앤 피치나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스는 다 52주 신고가 가고 있죠. 갭도 그런 모습 나타날지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첫 번째 한 기업은 월마트인데요. 월마트 매출, EPS,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근데 시장 상회한 폭이 약간 좀 크지 않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거에 실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가이던스도 다 상향 조정했습니다. 매출 가이던스도 기존 4에서 4.5%였는데 5에서 5.5%로 상향 조정하고 EPS 가이던스도 다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근데 하나 문제가 된 거는 CFO가 블룸버그 인터뷰에 나와서 그러나 현재 소비에 대한 압박이 있고 90일 전보다 소비자들이 더 신중해지고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현재 시장에서는 좀 아쉬운 그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 월마트의 밸류에이션과 실적 발표 당일 주가 반응 그 한 데이터예요. 근데 보시면 여기 현재 오늘 월마트의 포워드 PR이 24.5배로 2022년 이때 2분기 이후로 최고치의 현재 밸류에이션이 도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EPS 비트율이 0.7%로 그동안 나왔던 거에 비하면은 조금 너무 적은 폭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얼마나 하락할지 아니면 다시 상승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메이시스 실적 발표 있었는데요. 메이시스 미국의 되게 유명한 백화점인데 좀 아마존 시대에 한물 갔다 그런 이야기도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매출 시장 예상치 상회했고 EPS는 시장 예상치를 대폭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 이거는 제가 자료를 잘못 써놨네요. 이 수치를 모르고 안 바꿨습니다.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이 어쨌든 이것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근데 매출이 이렇게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7% 하락하면서 여전히 소비의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 장전에 현재 주가가 10% 이상 상승하고 있는 거는 이 가이던스 하단을 크게 상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가이던스가 기존에 이렇게 220억, 228억 달러 이게 가이던스 하단이었는데 이번에 229억 달러로 가이던스 하단을 상향 조정했고요. 그리고 EPS가 이번에 잘 나오면서 EPS 추정치도 상향 조정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EPS가 이렇게 좀 괜찮게 나온 데에는 메이시스도 어제 타겟 발표처럼 재고가 개선되고 있고 물류 운임 비용이 하락하면서 마진이 확대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어제 타겟에서도 이 뷰티 품목이 상당히 잘 팔렸다고 하는데 메이시스도 뷰티 리테일 체인인 이 블루 머큐리의 판매가 상당히 잘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좀 불황에도 뷰티 소비는 계속되는 그런 뭐 립스틱 효과 같은 경제 용어도 있죠. 메이시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알겠듯이 올해 내내 주가 계속 하락했습니다. 오늘 10% 상승한다 해도 뭐 별로 안 되겠죠. 그리고 베스앤바디웍스 실적도 가져왔는데요. 이게 또 연말에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나 그 추수감사절 시즌에 이걸 선물을 되게 많이 한다고 해요. 미국에서는. 원래 핸드크림이나 그런 바디크림 그런 거를 좀 가볍게 선물하기 좋잖아요. 이게 매출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고 EPS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매출 가이던스가 기존에는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3.5였는데 오늘 이제 마이너스 폭을 더 높게 잡으면서 시장에선 안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연말에 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선물도 이제 좀 덜하게 되고 뭐 그런 거를 우려하면서 이렇게 매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EPS 이렇게 상향한 데에는 상품 마진이 개선됐고 이제 비용이 최적화되면서 좀 EPS는 괜찮게 나왔다고 하네요. 좀 혼조세의 실적 발표입니다. 그리고 52주 신고가 경신기업 오늘 체크해 볼 텐데요. 핀투어투어, IBM, 인텔, 치폴레 멕시칸 그릴, 윙스탑 이렇게 5개 나왔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핀투어투어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이 테무가 세계 쇼핑 시장을 현재 싹쓸이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오늘 제가 애플 앱스토어에서 직접 가져온 건데 앱 인기 차트 1위에 여기 테무 억만장자처럼 쇼핑하기 이게 당당히 1위에 현재 올라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렇게 1위인 상황이고 최근에 저번에 이제 C 리미티드 그 싱가포르의 이제 동남아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그런 C그룹도 실적 발표에서 온라인 쇼핑 시장에 되게 경쟁을 이야기했거든요. 그 경쟁이 이제 테무랑 알리바바의 이 알리익스프레스가 문제 그 주요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테무도 잘 나가고 중국에서 여전히 핀투어투어 어플도 잘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인기 차트에 앱의 1위가 테무인데 또 4위에는 알리익스프레스로 국내 이 쇼핑 앱 시장을 중국이 다 장악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핀투어도 이렇게 테무 인기 계속 증가하면서 52주 신고가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좀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다시 좀 급락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IBM이 52주 신고가에 나왔습니다. IBM이 기업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거 그 워런 버핏 동도 손절한 그런 아주 올드한 기업이거든요. 이게 좀 기업이 너무 올드하고 문제가 많은 기업이었는데 근데 이번에 이분이 아르빈 크리슈나라고 하는 이 CEO가 2020년에 오셨는데 이분이 클라우드를 전환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IBM에 또 레드햇이라는 오픈소스 플랫폼이 있는데 이거랑 강화해서 IBM의 현재 클라우드 시장을 계속 강화하고 또 여기가 AI의 원조 강자 아닙니까? 그 왓슨 AI라고 그거를 이제 키우면서 이제 생성형 AI 시장에 좀 IBM이 다시 잘 나갈 수 있다. 그런 걸 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IBM이 52주 신고가 가는 모습도 보게 되네요. 상당히 좀 인상적인 기업입니다, 현재. IBM 쉽게 이렇게 주가 잘 상승하지 않거든요. 세 번째는 인텔이 나왔습니다. 인텔이 52주 신고가에 포착됐는데, 인텔 작년에는 다우존스에서 거의 가장 많이 하락한 기업 중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 기업이 최근 이 팻 갤싱어 CEO와 함께 진짜 완전한 이제 변신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인텔이 이제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좀 진출하면서 거기서 이제 성과를 빠르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 인텔 4라고
이게 TSMC로 치면은 7나노에서 5나노 정도 되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인텔이 원래 기존엔 이 10나노 제품까지밖에 못 만들었는데 빠르게 7나노, 5나노 수준까지 제품 생산 공정을 끌어올리면서 현재 시장에 되게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인텔 이 3 공정이라고 이건 또 TSMC로 치면은 뭐 한 2나노, 3나노 정도 되는 공정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인텔의 변신 상당히 놀라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팻 겔싱어 CEO 이분 어제랑 이틀 전에 인텔 주식 더 샀더라고요. 인텔 이렇게 52주 신고가 갱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치폴레 멕시칸 그릴이 나왔습니다. 이거 또 위원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기업인데 국내에는 아쉽게 없다 보니까 이 맛을 볼 수 없는데 이런 브리또나 볼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미국에 이게 거의 가장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52주 신고가 계속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날이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발표하고 단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상승했습니다. 이 치폴레가 지난 1년 동안 가격을 인상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네 메뉴가 더 싸졌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가격을 계속해서 좀 많이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윙스탑이라는 이 기업이 꼽혔는데 여기 윙스탑 강남점이거든요. 혹시 국내 가보신 분들 계실진 모르겠네요. 윙스탑 가면은 이렇게 치킨이랑 이 감자튀김 이걸 렌치 소스 찍어 먹는 건데 저는 여기 감자튀김이 진짜 맛있어서 그래서 가끔 강남 가면은 이거 감자튀김 먹으러 윙스탑 가거든요. 근데 이게 국내에는 장사가 거의 안 되던데 갈 때마다 미국에는 장사가 진짜 잘 되나 봅니다. 미국에선 또 아직 K 치킨 맛을 못 봤는지 그래서 윙스탑 현재 여기 과거 여기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 갱신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면은 한번 스터디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미국에서는 좀 뜨거운 프랜차이즈 기업이라고 합니다. 52주 신저가 경신 기업의 S&P 500 기업 중에는 최근 시장이 좋다 보니까 거의 없고 하나 이거 짐 인티그레이티드 쉬핑 서비스라고 옛날에 저희 채팅창에도 막 질문하신 분 계셔가지고 이거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이 짐 인티그레이티드 쉬핑 서비스는 이렇게 해운 업체인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기업들 재고 조정하면서 이제 과잉 재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 제품 주문을 좀 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상 운임료도 계속 하락하고 이거 이 선적량도 계속 감소하다 보니까 이 기업이 주가가 계속 52주 신저가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해운 사업이 좀 많이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다시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게 발틱 해상 운임 지수라는 건데 팬데믹 당시에는 워낙 이제 주문이 몰리다 보니까 해상 운임료가 엄청 비쌌는데 최근에는 이 해상 운임료가 오히려 팬데믹 이전보다도 훨씬 낮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 인티그레이티드 쉬핑 서비스 52주 신저가 계속 갱신하고 있고요. 이거 예전에 막 배당률 엄청 높다고 그랬던 분들 계시는데 이제 이거 배당도 다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기업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골든크로스 기업은 콘투어 브랜드라고 이게 옛날에 VFC 코퍼레이션에서 분사한 기업이거든요. 이 리라는 브랜드랑 랭글러 이 청바지 만드는 브랜드 갖고 있는 기업인데 사실 이게 VFC 코퍼레이션에서 원래 알짜 기업이었거든요. 얘네가 이제 돈을 벌고 좀 반스나 노스페이스는 계절성이랑 유행을 타다 보니까 이런 안정적인 이 브랜드들이 돈을 벌었던 건데 얘네 분사하고 나서 VFC 코퍼레이션은 배당도 삭감하고 좀 기업이 많이 위태위태해졌죠. 이 콘투어 브랜드 최근에 미국 의류 이 기업들 주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얘도 50일 이평선이 200일 이동평균선 상향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터라이드님 월마트는 망했냐 이런 그 이야기 있으신데 월마트 오늘 실적 발표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 CFO가 이제 블룸버그 인터뷰 나와서 이제 좀 소비자들이 좀 조심스러워지고 있다. 그리고 90일 전보다 이제 소비가 많이 신중해지고 있다. 그런 발언이 좀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JYK님, 초이스님, 홍석희님 와주셨네요. 김프랑수아님도 와주시고 졸부자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데드크로스 기록한 기업에는 온세미컨덕터가 나왔습니다. 온세미컨덕터는 대표적인 차량용 반도체 기업이고 전력 반도체 생산하는 기업인데 얘네가 저번에 실적 발표가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어요. 실적 발표가 부진하게 나오고 가이던스도 아니 실적은 괜찮았는데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게 문제였거든요. 가이던스 하향 조정 이유가
좀 최근에 고금리도 이어지고 전기차 수요가 적어지다 보니까 이 전기차 시장이 조금 둔화 우려를 표출하면서 이 기업 현재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 하향 돌파하는 데드크로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온세미컨덕터 그렇게 나쁜 기업은 아니어서 좀 한번 뭐 긍정적으로 고려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 새로 투자 의견 나온 기업들 세 가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도어대시 나왔습니다. 도어대시 최근에 계속 52주 신고가 연일 갱신하고 있는 기업인데 국내로 치면은 배달의 민족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도이치방크에서 새로운 커버리지를 게시했는데 투자 의견 매수 제시하고 목표 주가는 125달러 제시했습니다. 상승 여력은 32% 나타나고 있는데요. 도이치뱅크 말에 따르면은 레스토랑, 식료품, 소매 배달 분야의 시장 규모가 6조 7천억 달러로 상당히 막대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어대시는 현재 전체 시장의 1%에 불과한 사용자만 확보하고 있어서 성장 여력이 앞으로도 무궁무진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결국 다 이런 산업이 다 디지털 전환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도어대시가 결국 디지털 전환 트렌드의 주요 수혜자 중 하나라고 언급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제 실적 발표한 타겟에 대한 새로운 투자 의견이 나왔습니다. CT에서 투자 의견 중립 제시했는데요. 타겟이 재고 감소하고 비용 관리로 인한 마진 회복은 예상보다 좋아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근데 이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이 이것도 시장 예상치보다는 괜찮았는데 여전히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라는 게 좀 우려를 표출하고 있고요. 이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이 그리고 또 언제 플러스로 전환될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투자 의견 좀 긴가민가한 중립을 제시했습니다. 그래도 목표 주가는 주가 상승하면서 142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그리고 오늘 좀 이것 가장 특징적인 리포트인데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새로운 투자 의견이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제시한 건데 ARM 기반 코발트 100 CPU하고 이제 자체 AI 칩인 마이아 100 AI 칩 공개를 상당히 주목하면서 이 자체 칩 출시는 이미 시장에선 예상됐다고 합니다. 구글이랑 아마존도 자체 칩을 이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MD하고 엔비디아와의 관계는 계속 유지될 것이고 오히려 더 확장될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는 기존 415달러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현재 상승 여력 12%로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테슬라는 시진핑과 만나서 호재라더만 투장부터 막 갑자기 이어폰이 빠졌네요. 막 하락하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오늘 이제 중국 웨이보 테슬라 계정에 조금 이제 시진핑 주석이 테슬라에 대해 좀 뭐 지원을 해줘라 그런 걸 웨이보 계정에 올렸다고 해요. 그래서 좀 기대해 볼 만도 한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그거를 이제 뭐 주가 하락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오늘까지 사면 배당받는 기업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배당 받는 기업은 없고요. 하나 있는데 트랜스타임 그룹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특별 배당 발표한 기업이죠. 특별 배당 그때 발표하고 언제까지 사면 되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거 오늘까지 사면은 이제 특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 3.52%고요. 배당 지급일은 11월 27일로 오늘 사면은 바로 열흘 뒤에 배당 받을 수 있는 꽤 나쁘지 않은 기업입니다. 특별 배당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트랜스타임 관심 가져볼 만도 하네요. 근데 이게 한 주당 가격이 이제 1,000달러에 육박하다 보니까 조금 부담감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